오늘 국회도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대통령실을 상대로 하는 운영위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계엄령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도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는 거 아시죠? 그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는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고 예.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간의 갈등을 극대화시켜서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것. 두 번째는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이렇게 했었을 때 계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만든 문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의 강복절 기념사에서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의원님, 저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은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왜 과음을 지르세요? 실장님, 네. 여기 싸우러 오셨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누가 양문석 의원이 지금 싸움하러 오셨냐 이렇게 하는데 누가 지금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허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는 지금 아직도 옛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도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일제 강점기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반일만 하면 그냥 선진국이 되는 줄 아는 것 같은 분들도 있고요. 아직도 자신이 이제 학생 운동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혜병 특검 계속 얘기하시는데 최혜병 VIP 경로설은 이미 사실상 실체가 거의 다 드러나서 아무 근거가 없고 오히려 제보 공작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 얘기만 마치 계속 고장난 테이프처럼 계속 틀듯이 얘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양문석 의원이란 분은요,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그 시대에 아직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와가지고 마치 무슨 쿠데타 모의를 한 것처럼 발표했었던 거 아닙니까? 막 생중계, 아마 제 기억에 생중계까지 했을걸요. 그래가지고 90곳 넘는 곳을 조사를 하고요. 90곳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200명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보기관인 기무사를 거의 초토화시켰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항소심까지 전원이 무죄예요. 그러니까 아무 있지도 않은 거를 만들어내가지고 대국민 막장 드라마라는 비난을 받았었던 겁니다. 예. 근데 저분은 그걸 모르시나 봐요. 저 얘기를 그래서 또 하면서 마치 뭐가 있었던 것처럼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왜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저렇게 벌집 쑤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저렇게 과민 반응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반국가 세력은요, 인류 역사상 어느 체제 어느 국가에나 있습니다. 그런 거 잡으라고 첩보기관 있고 우리나라에도 국정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공수사권 다 이양해버리고 수사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경찰에서는 지금 8개월 동안에 간첩을 한 명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 지적해야 되는 게 국회인 것이고요. 불과 몇 년 전에 이석기라는 사람이 RO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국가기관시설 모의 타격까지 했던 것이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죄 유죄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왜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에 저렇게 화들짝 놀라가지고 민주당이 왜 총동원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양문석 의원이 또 총력전이라는 표현도 문제 삼았습니다. 총력전 표현을 왜 쓰느냐? 반국가 세력이 갑자기 왜 생겼느냐? 신원식 실장이 위험 요소를 소홀히 생각하는 게 더 문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서 싸우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서 이거를 유효하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선동에 가장 유효하게 먹힐까, 과거에 이제 뭐 궤변이나 괴담 가지고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었던 것에 대한 추억이 참 달콤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탄핵까지 연결하는 주장을 이어가기에 적절하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계엄령이 발동될 것처럼 했었지만 그런 일이 가능이나 했습니까?
우리 민주화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하고 헌법상으로도 민주당에서 그냥 스스로 원하면은 계엄은 바로 해제돼요. 이거는 헌법상으로도 현재 정치상으로도 국민들의 인식상으로도 불가능한 얘기이고 이제 한번 잘 우려먹어가지고 그때 써먹었던 게 법적인 판단으로 다 무죄가 났으면 이런 괴담 정치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지금 계엄령에 대해서 주변에서 얘기하는 건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양문석 의원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되지도 않는 괴담을 지금 이제 그 중에서도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총력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국가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 안보 시스템이 민주당 정권에서 굉장히 약화됐었습니다. 휴민트도 상당히 무너졌었고 예. 대공수사권도 거의 지금 그 괴멸 수준으로 무너졌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복원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지켜보자라는 것이 왜 부적절한지 저는 그거 자체가 인식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 부위원장님, 네. 반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계엄 얘기는 시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 강복절 기념사와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어떻게 같이 비교하느냐. 어떻게 반론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병주 지금 최고위원이죠. 이분께서 사성 장군 출신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에서 이 어떤 정보와 관련된 요직을 특정 세력이 장악을 하게 되면 조금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방송 중에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얘기를 좀 더듬어 보면 어쨌든 그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의 어떤 중앙고 선배고 그다음에 뭐 방첩사령관 만약에 계엄이 발동되면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는 이분도 중앙고 후배, 뭐 777 뭐 대북 정보를 다루는 사령관도 후배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돼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한 어떤 특정 어떤 세력이 정보를 장악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발전해서 얘기한 것이 오해로 번진 것 같은데 저희 민주당 전체의 생각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